오늘 제가 타이틀을 현실 세계에서 옴니버스 세계까지 가속화하는 엔비디아 RTX라고 했는데요. 사실은 중요한 얘기들이 많이 있죠. 현실 세계에서, 비즈니스에서 RTX, 옴니버스에서 RTX 어떤 식으로 작용을 하는지 한번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먼저 영상 한번 보시고 제가 계속 세션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도 준비했어요? 네. 네. How do we know what is real? Have tried to remain perpetually young. We wondered about digital faces that could become immortal. Before faces and bodies could be changed as easily as we change clothes. Who's the roof? Hello, Nathan. How did I get here? Denied. In-app purchase required. 근데 상무님, 네. 이게 무슨 영상이에요? 이게? 영화 예고편이야 뭐야? 그렇죠. 상당히 궁금증을 좀 가지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보신 화면은 맨 마지막에 보시는 영상만 빼고는 모두 3D 그래픽입니다. 영화에 그거 한 게 아니라 3D 그래픽을 만든 거예요? 다? 네, 맞습니다. 키아누 립스 직접 나온 게 아니라? 네, 3D 그래픽입니다. 그게 아마 첫 장면을 기억 혹시 하실런지 청자분들이 모르겠는데 어떤 게 현실인지 가짜인지 모르겠다. 뭐가 그러냐라고 아마 질문을 던지면서 진행이 됐고요. 중간에 보시면은 Earth2라고 하는 그 요즘에 국내에는 마치 가상 부동산 투자 이렇게 나와져 있는데 원래는 호주 베이스에서 만든 그런 일종의 플랫폼이고요. 메타버스를 지향을 하고 있고 미러월드의 개념을 버추얼월드와 결합한 형태의 그런 이제 그 가상 현실 세계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보신 이 영상들이 그래픽 되게 좋네. 이게 메타버스 같기도 하고 이게 뭐지? 라고 아마 궁금해 하실 건데 RTX가 이 좀 전에 보셨던 그 영상들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실제 현실 세계에서 어떻게 도움을 주고 비즈니스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 아마 이 세션이 끝나시면은 조금 짐작할 수 있지 않으실까 생각합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엔비디아의 RTX 제품은 지금은 이제 PC용 그 지포스 제품에도 RTX라는 네이밍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RTX가 추가가 되면서 아까 제가 비주얼라이제이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비주얼라이제이션을 위한 기술들을 하드웨어적으로 탑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RTX라는 이제 이름을 바꿨고요. 물론 지금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지포스를 배제한 이제 엔터프라이즈 용도의 RTX 제품군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거기에 대한 소프트웨어와 툴킷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미 렌더링, 레이트레이싱 영역,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 부분, 그 다음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부분 이렇게 지금 그 다음에 익스텐디드 리얼리티 저희가 확장 현실이라고 하죠. 이런 분야의 각 분야의 RTX 제품들이 사용을 하고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AI Assisted Real-Time Ray Tracing이라고 말씀드려졌고 복잡한 것들이 막 나와져 있는데요. 자, 여기 용어들을 좀 쉽게 설명해 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현실 지금 세계에서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에 적용되는 RTX의 기술력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그래픽은 병렬, 행렬, 그러니까 행렬을 처리해야 되고 병렬적으로 그 부분을 처리를 해야 됩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코어가 그 부분들을 빨리 처리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게 가장 왼쪽에 나와져 있는 Concurrent Floating and Integer 이 부분이 스트리밍 프로세서 부분이 되겠고요. Variable Ray Shading은 그 옆에 보시면은 메쉬 쉐이더라고 해가지고 뭔가 초 같은 게 있는데 그게 막 굴곡처럼 이렇게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쉐이더라는 거는 결국 명암을 줘서 입체감을 느끼게 해주는 게 쉐이더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쉐이더를 통해서 입체감을 느끼게, 명암을 줘서 입체감을 느끼게 한 다음에 거기다가 색칠을 하게 되죠. 그게 바로 렌더링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쉐이딩하고 렌더링을 아주 깔끔하게 정리해주네. 네, 맞습니다. Variable Ray Shading은 뭐냐면은 당연히 저거는 이제 컴퓨팅 파워를 많이 쓸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분적으로 그 정도를, 쉐이딩의 정도를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거, 결국은 저런 것도 실시간으로 좀 더 작은 자원을 가지고. 실감나게 보여주는. 그러니까 작은 자원을, 리소스를 가지고, 좀 더 현실적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는 네트워크에 대한 부분, 컴퓨팅 자원에 대한 부분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되느냐. 예를 들어서 저희가 4K, 지금 8K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컴퓨팅 자원은 마치 1024 HD를 사용하면서 4K의 어떤 화질을 보여줄 수 있다면은 그럼 4K의 프레임 레이트이 훨씬 더 늘어나겠죠. 예를 들자면 이제 그런 역할을 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오른쪽에 알티코어와 텐서코어라고 나와져 있는데요. 알티코어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아까 제가 쉐이더를 통해서 명암을 주고 렌더링을 통해서 색깔을 입힌다라고 했는데 저 알티코어는 레이 트레이싱 코어의 약자입니다. 사람이 오브젝트 사물을 바라볼 때 그 사물을 바라보는 위치에 따라서 사물이 전혀 다르게 보일 그렇죠. 겁니다. 눈의 위치에 따라서.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빛의 이제 이동이 발생을 하겠죠. 오른쪽에서 비쳤다가 왼쪽에서 비쳤다가 하겠죠. 사람이 앉아있는 위치에 따라서 또는 반사광도 있을 수 있고 그 빛의 반사나 아니면 방향을 판단을 하고 거기에 대한 명암과 색깔을 조절을 해주는 거죠. 그게 저희가 레이 트레이싱이라고 하는데 저 레이 트레이싱이 그럼 뭐가 중요해라고 했을 때 실시간으로 저 알티코어를 사용을 해가지고 3D 오브젝트가 내가 움직일 때마다 아니면 얘가 애니메이션이 되는데 실제로 그 빛의 상관관계를 계산을 해서 보여지게 된다면 사람은 그 3D 오브젝트를 볼 때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게 되겠죠. 그러니까 뭔가 가상 공간에서 굉장히 유용하겠네요. 맞습니다. 저거를 CPU로 다 계산하게 된다. 그러면은 저희는 실시간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CPU로 하면은 100년 정도 걸릴 겁니다. 네, 마지막 텐서 코어는 뭐냐면은 저희가 왜 CCTV라든지 이런 거를 보면은 화질이 낮은 거라든지 이런 걸 보면 방법이 사실 없었잖아요. 근데 실시간으로 그런 부분들을 디노이징을 해주고 AI가. 네, 맞습니다. AI 모델링을 이미 해서 그 다음에 작은 저화질을 가지고 그 계단 현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처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빛을 계산을 해주고 쉽게 생각하시면은 저희가 포토샵에 보면 필터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좀 더 선명하게 해주고 흐릿하게 해주고 그렇죠. 하는 그런 필터 기능을 자동으로 학습시켜가지고 얘가 실시간으로 반영하게 해준다. 결론적으로는 3D 오브젝트를 봤을 때 적은 자원을 가지고도 마치 극사실감을 느낄 수 있게 해주게 하는 그런 하드웨어 코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RTX는 저 알티코어와 텐서코어, 하드웨어 저 코어가 내장이 되어져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실제 RTX가 제공되는 기술들에 대해서 레이 트레이싱이 왜 중요한지는 아까 현실감을 극사실주의를 강조하기 위해서 한다고 말씀을 좀 드렸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거를 일일이 그린다라고 하면은 잘 못 낼 겁니다. 아까 가상 이제 환경이라고 대표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만약에 거기에 어떤 물리역학이 현실 세계가 아니라 가상의 세계에서도 동일하게 반영이 된다면 그걸 일일이 코딩으로 짜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네, 그거를 엔비디아는 모듈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반영이 되는 거죠. 가상의 세계에서도 마치 현실 세계와 같은 물리력이 존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러니까 중력도 자궁하고 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스탑모션 같은 경우 할 때 여기 센서를 일일이 붙이고 막 이렇게 움직였는데 그러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엔비디아의 RTX 제품을 사용하시고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시면은 마치 모션 센서가 없이도 충분히 캐릭터나 사람의 내가 가상으로 만든 이미지를 그대로 움직이게 할 수가 있는 거죠. 훨씬 더 비용도 절감되고 시간도 절감되겠죠. 네. 이미 딥러닝 기술을 이 RTX 코어는 내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그림을 아티스트가 그렸을 때 이제 헤어스타일을 원하는 대로 그냥 클릭 한 번으로 굳이 이렇게 드로잉을 하지 않아도 적용을 한다든지, 엔비디아가 사실 요즘에 가장 미는 기술 중에 하나인데, 오디오 투 페이셜 테크놀로지라고 해서 음성 데이터를 가지고 내가 만든 그 3D 이미지에 결합을 시키면은 알아서 입 모양이 똑같이 움직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아마 쉽게 생각하시는 것처럼 아바타가 어떤 애니메이션 아바타가 아니라 나랑 똑같이 생긴 아바타인데 굳이 내가 얘기하지 않아도 내가 미리 녹음을 해놓고 얘를 시키게 되면 얘가 알아서 PT를 지금 하는 거 하고 교육을 하는 거 뭐 하는 거에 동일하게 이제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그 캐릭터 로코모션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모션 센서를 달지 않고도 자동적으로 미리 얘가 예상을 해가지고 그 중간중간 과정 없이 알아서 해주게 되는 그런 부분인 거고요. 비디오 투 3D 저게 왜 중요하냐면은 비디오는 현실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이거를 내가 뭔가 좀 가공을 하고 싶고 내가 미리 이거를 시뮬레이터를 통해서 뭔가 해보고 싶어라고 했을 때 지금은 방법이 없거든요. 근데 RTX의 저 기술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아마 디지털 트윈스 또는 디지털 플랜트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는 거를 가상의 상황의 세계에 그대로 지가 알아서 동작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굳이 그거를 다시 만들고 모델링하고 사진 찍고 카메라를 찍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비디오로 찍은 오브젝트가 바로 3D 오브젝트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생산성과 타임 투 마켓을 조금 더 빠르게, 사실은 훨씬 더 빠르게 맞출 수가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그 임원진, 경영진들은 내가 이런 서비스 만들어봐 라고 했을 때
그 중간 과정을 아주 빠르게 네네. 할 수가 있는 거죠. 뭐 피직스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애니메이션에 대한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디노이징 하는 건 아까 이미 말씀을 네네. 드렸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RTX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크게 애플리케이션 엔진 API 이렇게 나와져 있는데요. 옴니버스 플랫폼은 뒤에 나오니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개발자들이 개발을 하면 어떻게 라고 했을 때 엔진이 있고 API가 있어야 되는데 이미 RTX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지금 나와져 있는 애플리케이션 연동하기 위한 API를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예로 쿠다코어를 그러니까 뭐 파이토치라든지 일반적으로 쉽게 사용하시는 그 AI 환경에서 3D 오브젝트를 핸들링할 수 있는 피직스 라이브러리를 지금 API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지금 벌칸 같은 경우에는 오픈GL 다음에 X86이라든지 안드로이드 모바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제 3D 엔진 부분이 되겠는데 역시 그것도 저희가 레이트레이싱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이 있고 윈도우즈 환경에서도 DXR이라고 하는 좀 전에 입체감을 실시간으로 느끼게 해주는 그런 기술을 탑재를 하고 있고요. 뭐 요즘에 가장 핫한 3D 엔진이죠. 유니티, 언리얼 엔진 4. 여기에서 사실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3D 엔진 저 유니티, 언리얼 4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소프트웨어지 않습니까? 그렇죠. 소프트웨어는 뭔가 하드웨어를 위해서 구동이 되지 않습니까? 결국은 저 유니티라든지 언리얼 4 엔진은 GPU 위에서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GPU가 얼마나 저런 엔진들하고 잘 인테그레이션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나오는 속도와 시간이 완벽하게 달라지는 거죠. 엔비디아는 어떠한 벤더보다도 다른 제가 A 이런 사보다도 훨씬 더 빠르게 좋은 결과물을 도출해낼 수 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RTX 제품은 이런 그래픽 부분, 그 다음에 컴퓨팅하는 계산 부분, 그 다음에 AI라고 나와져 있는 저 부분은 뭐냐면은 이미 사실은 저런 애플리케이션들을 만들었어요, 엔비디아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오디오 투 페이스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저 카올린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지금 AI, ML, 뭐 주피터나 이런 파이토치 같은 AI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3D 오브젝트 개체를 바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저 카올린이라는 저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별도로 그거로 골몰이 쌓아 외우시고 막 버전 맞추네 안 맞추네 이런 부분을 고민하실 필요가 없으신 거죠. 뒤에 나오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이런 GPU 하드웨어 자체를 잘 만드는 것도 신경 쓰지만 이런 이제 그런 에코를 위한 소프트웨어, 이런 서비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확장시켜 나가고 있네요. 지금 추세가. 저게 나중에 더 큰 경쟁력이 될 수가 있겠네요. 맞습니다. 하드웨어만 있다고 사실 하드웨어를 사용할 수 있는 API나 플랫폼이나 툴이 없다면은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죠. 네. Boosting the World AI-based Immersive. 제가 영어 잔뜩 적어놨는데 한글말로 제가 옮기자면은 네. RTX의 핵심 가치를 이 문구가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RTX를 사용하심으로써 현실업계나 메타버스 같은 영역에 실시간으로 3D를 구현을 할 수가 있다. 심지어 이거를 그러니까 지역에 상관없이 anytime, anywhere로 적용을 하실 수가 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이 immersive라는 부분인데 몰입감이라는 거는 결론적으로는 사람의 인지를 속여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청각은 이미 말씀드렸고 엔비디아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이 시각적인 부분을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게 함으로써 몰입감을 느껴준다. 이 몰입감을 느끼게 되면은 저희가 모델하우스에 이미 건축 설계사무소 같은 경우 상당히 이 VR 기기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굳이 모델하우스 예쁘게 막 엄청나게 돈을 많이 들이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그 사무실에 가서 VR 기기를 쓰시면은 오히려 더 모델하우스 짓고 바꾸는 것보다 실시간으로 바로 여기서 디자이너가 소파 바꾸고 색깔 바꿔서 고객이 원하는 대로 눌러서 네. 이런 집이 있었네? 이렇게 디자인해 주세요. 바로 적용이 되는 거죠. 몰입감을 느끼게 해준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AI 기반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르고 시간을 줄여주게 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Boosting the World, 네. 뭐를 할 수 있냐? RTX로 그걸 구현할 수 있다. 앞으로는 저 immersive라는 저 단어가 많이 나오겠네요. 핵심적인 말입니다. 몰입? 맞습니다. 저 말이 많이 나오겠다. 네. 저 단어가.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